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풍 상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고 싶은 게 뭔데? 이게 이렇게 겹치면은 경쟁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기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이. 부이사님이 계셨으면 좀 낫긴 했겠네요. 이사님. 나는 길을 잃었네. 그러니 다시는 오지 마시게. 여러분, 1998년 대한민국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월급쟁이가 노숙자가 되고 멀쩡한 회사가 부도나고 가장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던 시절, 그 혼란 속에서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바로 표바코 같은 사람들이에요. IMF는 표바코에게 기회였습니다. 혼란을 틈타 빚을 없앨 수 있는,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심지어 사람을 없앨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충격적입니다. 혹시 표바코가 IMF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강진영 사장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면? 너무 음모론 같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표바코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악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생각해보세요. 1998년 IMF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자살, 과로사, 술병사. 그 혼란 속에서 한 명 더 죽어도 누가 의심하겠어요? 강진영 사장님이 병원에 계실 때 표바코가 문병을 왔죠. 그리고 몇 시간 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 뇌피셜은 이겁니다. 표바코는 그날 병원에서 뭔가를 했을 거예요. 의료진을 매수했거나 약물을 바꿔치기 했거나 아니면 더 교묘한 방법을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998년은 그런 게 가능했던 시절이거든요. 병원도 부도 직전이었고 의료진들도 생존에 급급했고 경찰도 제대로 수사할 여력이 없었죠. 표바코는 이 모든 걸 계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1989년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끝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강진영만 없으면 5억도 안 갚아도 되고 회사 지분도 안 나눠줘도 되고 모든 게 자기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표바코가 계산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차선택이죠. 여러분, 차선택이 왜 20년 넘게 태풍 상사에서 일했을까요? 그냥 월급이 좋아서? 아니면 다른 회사를 못 구해서? 제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차선택은 과거에 강진영 사장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1970년대나 80년대 차선택의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진영 사장이 도와줬을 거예요. 돈을 빌려줬거나 일자리를 구해줬거나 심지어 생명을 구해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차선택은 평생 강진영 사장 곁을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충신이었던 거죠. 강진영 사장님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차선택에게만 맡긴 겁니다. 차 차장, 내가 죽으면 표바코가 모든 걸 없애려 할 거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증거를 지켜주시오. 언젠가 태풍이가 알아야 할 때가 올 거요. 차선택이 표바코에게 협조하는 척한 건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표바코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면서 태풍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지하철에서 노숙자들에게 요구르트를 놓고 간 장면, 그건 그냥 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강진영 사장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셨죠. 차선택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온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표바코에게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단 하루도 강진영 사장님을 배신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제 독창적인 뇌피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송 실장,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너무 조용하고 별말이 없고 그냥 배송만 하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엔 이 사람도 1989년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송 실장이 혹시 그날 밤 표바코와 강진영 사장이 계약할 때 운전기사로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짐을 나르다가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한 거라든지. 그래서 송 실장은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11화에서 송 실장이 갑자기 사실 저는 그날 밤에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명관 이사, 이분은 확실히 1989년 계약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증인이자 회계 담당자로서 모든 걸 기록한 사람이죠. 구명관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유, 제 생각엔 단순한 IMF 충격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강진영 사장님을 더 말렸어야 했는데, 표바코를 믿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구명관은 자책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도망치듯 종교에 빠져든 거죠. 11화에서 태풍과 미선이 구명관을 구출할 때 태풍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건 표바코예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게 아버지를 위하는 길입니다. 표현준, 이 사람 참 애매한 캐릭터죠? 많은 분들이 표현준이 개과천선에서 태풍 편으로 올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표현준은 아버지의 비밀을 눈치챕니다. 아버지가 1989년에 뭔가 했구나.
강진영 사장과 돈 문제가 있었구나. 어쩌면 아버지가 강진영 사장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표현주는 아버지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돈이면 다예요. 양심? 그게 돈이 돼요? 오히려 표현주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와서 아버지를 배신하면 나도 다 잃는 거야. 차라리 아버지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위기를 넘기자. 11화에서 표현주는 더 악랄해질 겁니다. 조달청 입찰에서 온갖 더러운 수를 다 쓸 거예요. 담당 공무원 매수, 서류 조작, 태풍상사 직원들 협박, 심지어 오미선이나 고마진의 약점을 파고들 수도 있어요. 표바코는 과거의 증거를 없애는 데 집중하고 표현주는 현재의 사업을 빼앗는 데 집중하는 거죠. 부자가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썩은 아버지 밑에 썩은 아들. 드디어 명패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차선택이 태풍에게 고백합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저는 사실 표바코 스파이였어요. 하지만 진짜는 이거예요. 강진영 사장님이 제게 맡기신 거예요. 명패를 여는 태풍. 그 안에는 차용증 2장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5억 차용증, 또 하나는 동업 계약서,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태풍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다. 표바코는 위험한 사람이야. 돈이면 뭐든 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너는 아빠처럼 정직하게 살아라. 이 차용증으로 표바코를 무너뜨리지 마라. 그냥 정당하게 받을 것만 받아라. 그게 진짜 이기는 거란다. 태풍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조달청 입찰장에서 표바코 부자와 마주칩니다. 표바코는 비웃어요. 어린 게 무슨 수로 우릴 이기겠어? 하지만 태풍은 당당합니다.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이기겠습니다. 표 사장님처럼 더러운 수는 안 씁니다. 이때 구명관, 송배송, 차선택이 모두 태풍 뒤에 섭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1989년 그날의 진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표바코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태풍상사 11화는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비밀이 밝혀지고 현재의 대결이 시작되고 미래의 승자가 결정되는 화죠. 제 뇌피셜들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표바코와 표현준 같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길 순 없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태풍상사 11화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뇌피셜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우리 끝까지 태풍상사 응원합시다.